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의 쌍그리 매수에 힘입어 상승하며 224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하락하며 67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중국을 환율 조정국 대상국에서 해제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찰 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쏟아져 나올 LNG선 발주 물량 대부분이 한국에 몫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이로써 3년 연속으로 세계조선 1위 수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면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국내 증시의 흐름 속에 방향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함께 주실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모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나눠보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또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 살펴보시면요. 이 테슬라가요.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 새겨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작년 초만 해도 400달러 선 초반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면서 500달러 부근까지 추월할 것으로 지금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오늘장에서 이 한국에서는요. 삼성 SDI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함께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삼성 SDI 주가 추이도 역시 쭉쭉쭉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 올라온 모습이 그간세 또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악재가 조금 껴져 있었는데 올해는 유럽연합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레벨업되기도 했고 또 ESS의 역효과도 없는 상태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주 올해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싸 소식인데요. 화장품주가요.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강세인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화장품 업종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화장품 업종은 구조 개선을 단행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업종 모멘텀이 회복될 전망이라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흐름, 아무래도 홍콩이나 대만, 중국인 인바운드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방한 중국인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쭉쭉 잘 가고 있는 화장품주 계속해서 인싸 섹터가 아닐까 싶네요. 잘 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오르는 제약 바이오주. 이제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걸까요? 자, 헬스케어 분야 최대 투자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움직임 좀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이제 컨퍼런스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 공개 문을 두드리는 바이오 기업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제약 바이오주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지혜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 이나사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춰졌다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공매도가 좀 낮아진 상황을 보고 좀 상반된 시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선부터 보시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과열이 되어 있어서 곧 꺾일 수 있다는 무서운 전망입니다. 시장 심리의 과열은 1월 중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고 또 2월 초에는 미국의 코커스가 시작을 합니다. 또 2단계 미중 무역 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시장 과열이 좀 꺾일 수가 있다. 또 이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첫 번째 분석입니다. 두 번째 분석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시장의 과열 신호로 보기는 좀 힘들다. 코스피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공매도 거래 대금의 추이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리기 위한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베이시스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네요. 따라서 우선 우리가 닥쳐 있는 이 종목별 실적 이슈를 잘 챙겨 가시면서 해당 소식에 대한 전망, 이 상반된 전망이지만 지혜로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인싸 아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각국의 2차 전지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비아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승세에 동참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주인데요.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아까 헤드라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디어와 면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까지 함께 동참하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13일부터 16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바이오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공매도 비중이 2년 만에 최저를 찍으면서 여기에 대한 또 소식들을 함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함께 또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은 가장 주목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 어떤 걸 다뤄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명성 TNS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 또 행진을 거듭을 하게 되면서 이 국내를 포함해서 이 세계 각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테슬라의 강세는 뭐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전기차 트럭 양산 그리고 이제 차량 생산 대수가 급증 등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결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또 일주일에 1,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또 점진적인 성과를 이뤄냈고요. 일단 규모적으로는 지난해에만 약 36만 7,500대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제 2018년보다도 50%가량 많은 수치로 이미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도래했다라는 어떠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 삼성 SDI는 이제 최근 3일간의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최근 4일간에 약 15%가 넘는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도 현재 지금 세계 3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BYD가 이틀간 이제 15% 정도 급등하는 등 이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동반 강세기 때문에 이 파장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자, 파장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가 뭐 화재 사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좀 안전성 문제에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문제 해결이 될까요? 제가 일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전기차가 수혜를 받게 되면은 뭐 2차 전지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전기차의 그런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어서 2차 전지가 꼭 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조금 악재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서 어떤 시장 침체로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죠. 일단 올해에는 이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유럽연합의 그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이제 레벨업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 ESS의 역효과는 오히려 지금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악재는 이제 좀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겠고요. 불확실성은 우선적으로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10%에서 20%까지 조정 크게 해줄 시에 조금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료주 지금 상승 가도로 달리고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관점으로 다가간다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뤄볼 이슈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계속 머니W 전문가님들도 이 화장품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화장품주가 이제 저도 저번에 이제 한국 화장품도 추천을 드렸었지만 맞아요. 네. 그것도 좀 수익을 좋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요. 일단은 지금 새해 들어서 이어지는 어떤 그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라는 어떤 영향도 좀 있고 현재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 예정설이 또 퍼지게 되면서 이제 한학령 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엔터주라든지 여행 등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2018년부터 한학령을 좀 풀겠다는 신호는 있었으나 이제 본격적인 실행은 좀 없었던 상황에서 이 시 주석의 방향이 이제 확실한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중국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제 중국 수출과 직접 연관된 그런 업군들의 이제 상장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한중 관계 진전에 대한 좀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한령 해제로 인한 수혜는 국내 경기뿐 아니라 이 주식시장 전체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겠는데요. 일단 단체 관광객 허용 등이 좀 본격화가 된다면은 우선적으로 여행업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면세 매출 증가에 따른 면세업이라든지 중국 수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계속 이제 들리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지금도 저는 접근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있다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시면 이미 상당히 지금 급등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2019년 하반기에 화장품 대장주인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이제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화장품 수급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선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연도 그 중국의 영향에 따른 부분들이 실적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1분기이고 연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당분간 좀 나올 거라고 보겠고요. 일단은 매수를 하실 때는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 크게 줄 때 이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정고점 돌파까지 목표가 노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차트를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사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작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반짝반짝 뛰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엄선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다름 아닌 삼성 SDI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종목이겠네요. 오늘 장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보였던 하루였는데 이 하반기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배터리 메이커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삼성 SDI의 주가도 오늘 탄탄한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최근 들어서 쭉쭉쭉 오름세 그 폭을 더 크게 키워가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동반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51% 상승하면서 2,500원이나 상승을 했네요. 26만 5,500원 가져갔고요. 오늘 최고가는 27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 행진에 2차 전지 기대감 굉장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속에서 관련주 함께 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맞추면서 33만 3,500원까지 주가 쭉 오름세 추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함께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1%대 강세 가져가면서 13만 9,500원까지 양봉 그려낸 두 관련주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신하우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용 자재, 이 데크플레이트를 생산 또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로 또 새롭게 편입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4.15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새롭게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고 오늘장에서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 크게 그 어떤 때보다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1,890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이 덕신하우징의 김용민 감사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근무를 했었고 또 서울대 입학 졸업의 동기다라는 사실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새로운 테마주로서 편입이 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종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습니다. 1,8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솔브레인 살펴볼까요? 이 반도체 업황 기지개 펴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장비 부품주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화학재료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쭉쭉쭉 추세선 오름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7%대 강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과산화수소를 저비용으로 친환경 생산 기술로 활용하는 개발에 또 착수했다. 개발에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액체 불화수소 기술과 함께 이번 기술 활용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솔브레인 오늘장 살펴보시면 7%대 강세를 계속해서 장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800원 상승하면서 98,200원의 종가 마쳤고요. 오전장 같은 경우는 10만 원 선을 뚫어내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네요. 네, 솔브레인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우부품인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정부의 수소차 체계적인 지원 계획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 좀 그것이 주가로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보다 경제성 있는 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차라든지 충전소 또 연료 전지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체계적인 공급망까지 좀 어떻게 손을 쓰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 대우부품이 3거래일 연속해서 강력한 이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상 같은 경우는 최고가 2,770원까지 터치한 모습도 보이게 되면서 5%대 강세 보이며 오늘장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네요. 오늘 대우부품 종가 보시면 2,475원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로조 살펴보실게요. 좋은 전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러한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작년에 견조한 실적 보였는데 올해도 그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게 된 겁니다. 일본과 중국, 유럽 등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이 원데이 뷰티 렌즈 매출 비중이 30%대에서 40%대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함께 가져가게 되면서 인터로조가 오늘장 쭉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3%대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7,250원까지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좀 매물을 좀 많이 소화하게 되면서 3.35%대의 강세로서 오늘 그래도 양봉 그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6,200원의 종가 형성한 인터로조까지 투데이 핫 종목에서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핫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삼성 SDI는요. 역시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덕신하우징도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정치 테마주로서 또 이슈몰이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대우부품, 인터로조도 여러 가지 또 호조에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하나만 고르셔야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상한가 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오늘 테마로서 좀 올라갔던 종목군인데요. 네. 일단 이낙연 그 전 총리의 또 4월 15일 총선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 1월 초부터 이 주식의 유통 주식수만큼의 이런 거래량들이 2주 안에 전부 다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한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좀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은 이제 급락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이 테마 혹은 재료가 살아있는 이상은 웬만하면 당분간은 흐름이 이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정치 테마주는 보통 이제 실적이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성으로 일시적 급대인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2년 연속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2017년 영업이익이 81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이제 106억 원으로 이번 3분기 때는 조금 살짝 주춤했지만 단 1분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흑자를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겠고요. 게다가 이 덕신하우징은 현재 14개의 데크플레이트 관련 기술을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뿐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중국 등 이제 4개 국가에서 또 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2020년에는 신제품 개발과 또 글로벌 시장 확대 이러한 목표 등을 통해서 또 매출액 2천억을 넘어갈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테마, 모멘텀 두 가지 다 겸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2천원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우선적으로 2천원 딱 목표가 도달 시에는 절반 매도하시고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투데이 핫 종목으로 덕신하우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정치 테마주로도 상승을 했지만 또 모멘텀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2020년 글로벌 역량 강화의 매출 확대까지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자 1차 목표가 2천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스에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이슬이 전문가 하면은 이 스탁세일즈 종목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가지고 오시고 또 종목 상담도 열심히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회입니다. 혹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세요. 번호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알려드릴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주시면 역시 이슬이 전문가께서 깔끔하게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라고 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상담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런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가 1827 맞나요? 1827님,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투자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이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이죠.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성공투자의 날개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갖고 오셨던 종목은 일주일간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4% 가까운 상승폭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와, 플러스권의 움직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런지 저와 함께 힌트부터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 같은 경우는 명성 TNS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50% 수익률을 뚫어내면서 52%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역시 에이스네요. 에이스테크가 47.28%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3위는 12월 11일에 편입이 된 한글과학 컴퓨터고요. 4위는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5위는 후성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포트폴리오의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또 반영해서 이렇게 상승률 쫙쫙 가져가고 있을 텐데 오늘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저와 함께 맞춰보시죠. 자, 거래대금을 이용한 급등주 선취매 1인자 우리 이슬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글자 오늘 인싸 소식에서도 짚어봐 드렸듯이 화장품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화장품 ODM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그 종목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보유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가 터치인솔이라고 있고요. 메디솔이라고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면 아마 우리 주식 고수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이 화장품 ODM 관련해서 거래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올해도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 혹시 이 노래 아세요? I was born to love you. 네, 제가 강조한 글자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 종목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지 이슬이 전문가 스탁세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전화, 문자 상담은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이슬이 전문가와 스탁세이지로 돌아올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이슬이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본느입니다. 이 본느는 화장품 제조업체인데요. 유통 PB 브랜드의 제품을 납입하고 있기도 하고 자체 브랜드인 터치인솔을 론칭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나요?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화장품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에 좋은 종목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요. 일단 본느는 뭐 터치인솔이라든지 메디솔 등 이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이제 화장품 ODM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들이 이제 본느는 이제 연초부터 굉장한 그런 대외 악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딱히 신경 안 쓰고 이제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약 20% 정도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뭐 미국과 이란의 그런 긴장 구조의 주식 시장이 좀 몇 차례 흔들리긴 했지만 이 본느의 주가는 올해 일별 최대 하락폭이 좀 0.7%에 불과할 정도로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인이 바로 이 고성장에 대한 좀 기대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본느의 2019년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63%나 급증한 이제 4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85%나 늘어난 이제 97억 원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은 매출액은 약 전년 대비 1.5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좀 완벽하게 이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외 악재 속에서도 버텨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잠재적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타 종목 대비 안정적으로 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매출은 이제 6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1.5배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주로서 충분히 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느가 정말 또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요. 와, 클라이언트들이요. 정말 유명한 그런 많은 여자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왓슨이라든지 아니면 키엘 등등 정말 많이 고객사들이 쟁쟁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성장 실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기사도 났는데요. 일단 본느가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사업 부문이 올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북미와 중국에서 유통망이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 또 실적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 북미와 중국에서 유통망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 쪽에서 좀 매출액이 견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이제 본네 자체 브랜드 성장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뿐이 아니라 뭐 북미라든지 중국에서
유통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미 시장을 일단 터치인솔 인기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통 채널이 그 세포라와의 공동 개발을 하면서 일단 신제품 론칭을 또 하게 됐고요. 이 얼타와의 오프 매장도 이제 1000개에다가 에센스 제품 론칭 등의 또 일정이 계속해서 잡혀 있기도 합니다. 일단 북미뿐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2018년 또 세로라 차이나를 통해서 이 론칭한 색조 브랜드인 스테이지 Q의 품목수 확대와 또 신규 매장 오픈이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매출액이 거의 해외에서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해외 활동을 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상반기에 또 신규 고객사를 또 12개나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이제 여러 전시회를 통해서 또 신규 거래처를 확보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작년에 확보한 이 신규 거래처 매출이 늘면서 작년보다 약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37% 정도 늘어나 이제 373억 원의 그런 해당 부문 매출로서 앞으로의 이런 기업 성장은 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한국의 화장품 기술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점점 쭉쭉 성장하고 있는데요. 또 아까도 한국 화장품도 추천을 해주셨고 화장품주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 트렌드에 맞는 추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북미랑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본느의 ODM은 이제 그 마크 제이콥스라는 브랜드를 좀 포함해서 이제 그 유명한 회사들이죠. 네, 한 12개 회사 정도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신규 고객으로 재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거에 비해서 그런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제 12개 이상 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유명 브랜드들이 이렇게 본느랑 같이 한다는 건 그만큼 본느의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기술력이 좀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요. 네네. 충분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마케팅을 통해서 실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는 오프라인은 그 이제 세포라를 통해서 이 스테이지 Q 위주로 해서 작년에 약 250여 개 매장에 또 입점을 했고요. 네. 올해는 그러한 규모들이 약 300개 정도로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진짜 많이 늘어나네요. 네, 또한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미국에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구독 화장품에 또 진출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구독 화장품용 매출 증가로 올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미국에서의 실적 성장이 또 기대해 볼 만한 또 부분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느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계 정상화 움직임도 이 화장품 업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전부 이제 급등세를 탔기 때문에 시장 흐름 또한 양호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이 좀 매수 적기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주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본느는요 정말 본능적으로 잘 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유명 브랜드가 협업을 잘 이루고 있으면서 북미와 중국까지 유통망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정말 좋을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주 앵커가 본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진 바로 본느는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느 같은 경우는요, 이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실적을 봤을 때요, 그 실적 구조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 고성장이 또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따라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여기 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투자 포인트 살펴보시면 북미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의 유통망을 또 확대해가고 있어서요. 역시 아까 전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기사 다 읽기 어려우시겠죠? 제가 요약하면 직접 이 유통망 확대를 발로 뛰어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발로 뛰는 게 사실 진짜죠. 자, 그리고 보시면 북미와 또 중국 등의 시장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통망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 거꾸로 해도 이슬이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사실 화장품주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요즘 대세는 화장품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본느는 왜 주가가 확 급등하지 못하는 거죠? 살펴보니까 수급이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믿고 거래를 해도 괜찮은 부분인 건지 짚어주시죠, 전문가님. 네, 우선 맞습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도 아니지만
있지만 또 그렇다고 급락을 잘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조금 보겠고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맞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한국화장품이라든지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네, 그런 화장품주들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네, 그리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군은 연초부터 이제 악재와 테마 상관없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를 견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단기적으로 이슈화돼서 수급이 한 번에 몰리기보다는 이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오히려 안정적인 좀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좀 확 오르진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실적을 차곡차곡 쌓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탄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또 궁금한데요. 내일 당장 잡아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이 조금 올랐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오늘도 좀 충분히 조정을 줬기 때문에 내일 아마 추가적인 조정 나올 때 그때 아마 좀 저가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가장 저항대 구간이 이제 4,500원대입니다. 이 4,500원 선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1차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가겠다라고 보겠고요. 뭐 아직까지 이 4,500원 저항대를 크게 돌파는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조정을 좀 줄 때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000원을 좀 강하게 도달 시에는 2차적으로 5,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작년뿐이 아닌 올해 실적 전망도 이제 작년에 대비했을 때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점진적인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당장 시초가에 잡으셔도 되지만 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능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격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정해볼게요. 바로 내일장에서 들어가도 괜찮다. 오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시초가 부근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서 목표가는 5,000원 부근, 또 이 5,000원이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 5,500원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응원 드릴게요. 북미와 중국의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는 화장품주 본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와이설이요. 와이솔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700원에 20%요. 네, 14,700원의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 네. 매수가보다는 오르셨어요. 자, 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과 또 연결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종목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종목을 네. 너무 좀 좋은 거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전 저항대를 이제 돌파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우상향으로 한 번은 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요. 네. 일단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작년 여름부터 계속 눈여겨봤던 종목군인데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 계속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6월 달에 이때 만약에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충분히 이제 전고점 돌파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는데요. 이때 네. 사실 폭락을 하게 된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일본 무역 갈등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군들이 웬만하면 다 폭락을 겪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이 종목도 좀 네.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갈 때가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랑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증시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구간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16,000원 구간대가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일단 이 16,000원을 크게 돌파 시에는 2차적으로 18,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와이솔 고맙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정리 네. 도와드릴게요. 네. 와이솔이요 지금 16,000원 돌파한다면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네. 목표가 16,00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상승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성캐스터 문자 많이 들어왔나요? 네,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슬희 전문가님을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일찍 보내주신 분께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1005번님의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인데요. 매수가는 31,000원이고 비중은 10%를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이 CJ 프레시웨이 현재 종가는 26,850원인데 매수가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살펴갈까요? 일단 이 종목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뭐 하루에 10%에 10%, 30%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기 시작하면 그만큼 이제 갭을 메꾸려면 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2020년에 그런 연결 매출액을 조금 보자면은 뭐 올해보다는 약 뭐 실적은 7%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31% 정도 이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축산물 재고 손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제 악재까지 좀 덮쳤다 이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한 이제 기저효과도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조정이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24,4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받쳐줬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좀 증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400원이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떨어져 봤자 이따 24,400원까지겠고요. 24,400원 터치 시에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된다면 비중 10%만 추가 매수를 해주셔서 단가를 확 낮추신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32,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400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전략 사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추운 밤에 수고 많으시죠도 있고요. 하트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한 문자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47님의 문자네요. 제주반도체 수익 실현 감사라고 얘기 보내주셨어요. 자, KPC들을 또 물어봐 주셨는데 매수가는 2,490원입니다. 2,490원의 비중은 10%인데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2,49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종가는 2,650원입니다.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수익 중이신데 전문가님, KC피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 일단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사실 급락했다, 급등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기업의 가치로 인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테마라든지 이슈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 조금 급등락이 심한 종목군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종가 마감이 이제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비선이 이제 2,600원 선인데 2,600원 선을 조금 크게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굉장히 조금 종가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보겠고요. 이 종목을 일단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800원까지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2,800원 부근까지는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70님의 문자 살펴볼까요? HLB 파워입니다. 1,67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0%인데 역시나 중요한 건 목표가 물어보셨습니다. 1,640원에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인데요. 1,670원 이어서 쭉쭉쭉 목표가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종목은 좀 관리 종목이죠.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아니고서는 굉장히 장기 보유하시기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다고 좀 보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뭐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2,000원까지가 이제 뭐 최고 목표가라고 조금 보겠고요. 만약에 또 혹시나 이렇게 횡보 후에 2,000원 돌파 이후에 이제 2,500원, 2,750원까지도 조금 보이긴 하나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시면은 수급이 약간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수급이 좀 들어오다 마른 그런 이제 애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딱히 어떤 그런 이슈적인 게 좀 없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투자에 실패를 하셨다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조금 보겠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지금 1,450원대는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좀 2,000원까지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0원 혹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잘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잠시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전화 상담도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JTC를 오늘 매수했는데요. 네네. 8,83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네. JTC는 면세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매수하셨기 때문에 더 따끈따끈한 종목 빨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니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세 관련주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이슈화 되는 게 이제 한학령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뭐 화장품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뭐 면세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매수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조정 조금 더 받을 때 하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충분히 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네. 일단은 가장 좀 답답했던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때 한 이 8,650원대에서 7,500원 사이를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돌파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도 한 차례 조금 해결을 했다라고 보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행업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면세 이런 주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은 좀 받을 것 같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작년에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중국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 안 좋은 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오른 거는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주식은 올라갈 때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조정 구간은 조금 버티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가 싶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7,500원 선까지만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뭐 크게 조정 줘봤자 7,500원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안 올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8,000원에서 7,500원. 까지 추가 조정을 이제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10,000원에서 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 어떨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제가 볼 때는 8,000원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이때 이제 비중 5%에서 10% 정도만 이제 소량으로 조금 단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TC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물어보셨는데 8,000원대 오면은 비중 5%에서 10%로 조절하셔서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표가는 10,000원에서 1,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에 맞게 대응 잘 하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와 문자 상담 오늘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역시 화장품주, 중국 관련주가 핫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스탁세즈 종목인 본느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수익 계속해서 또 걷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더 빛나는 종목 가지고 내일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